안녕하세요, 보은남입니다. 오늘은 2024년 하반기 여러분들이 가장 학수고대하는 회사인 현대해상에 최종 합격하신 우리 좀비님 모시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좀비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좀비님이 왜 좀비님인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말로 이 불사조는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좀비처럼 죽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최고의 회사에 쟁취하신 우리 좀비님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해주신 만큼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내년에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 분들한테도 정말 피와 또 살이 되는, 피와 살이 아니죠 여러분들, 뼈와 살이죠. 네. 뼈와 살이 되는 그러한 인터뷰 되도록 네,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2024년 하반기 현대해상에 합격한 좀비입니다. 지방 사립대 나왔고 스펙도 정말 별 볼 일 없었는데 보은남님 만나서 운이 좋게 합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너무 또 겸손하시네. 네. 사실 이제 뭐 직무마다 좀 성격이 다르지만 네. 기본적으로 연관하고 보상, 네. 뭐 스펙이 전부, 특히 이제 스펙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너무 학교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스펙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처음부터. 네.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우리 최종 합격을 하셨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뭐 이상은 돼야 된다. 학교 빼고. 네. 학교는 변할 수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학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학이 있을 수도 있고 자격증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한번 어찌됐건 동기들은 이제 보셨을 거니까 그래도 요 정도 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경험상 네. 내 느낌이지만 네. 최종 합격자로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전 보상직이기 때문에 보상직은 기본적으로 일단 신체 선사 뭐 1차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가서 이제 말할 게 생기기 때문에 관심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신체 선사 1차만이라도 좀 가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영어 정도는 그렇게 막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삼성화재는 뭐 어쩔 수 없이 토스나 그 오픽을 따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삼성 외에는 손사 1차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사 1차에 나머지가 형편없으면 어떡합니까? 네. 이게 서류만 뭐 네. 어떻게 자소서를 정말 잘 써야지 뭐 어떻게 서류를 붙지만 서류 붙고 나서부터는 정말 저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해서 서류만 어떻게 합격이 된다 그러면은 손사 1차로만 가지고 이제 면접에 좀 더 몰두해도 된다고 저는 느꼈고, 만약에 서류에서 안 붙는다면 그때 이제 자소서를 수정하든지 아니면은 손사 이제 2차까지 열심히 또 공부해서 다시 도전을 하는 게 맞다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보완을 하면은 정말로 딱 필요한 네. 직무 자격증 정도, 네.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저희 요구하는 어학, 네. 회사마다 다르지만 네. 그 정도, 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좀비님 같은 경우에 네. 사실은 사면니케 현대를 뺀 네. 회사에서 기존에 인턴 업무를 또 했었죠. 네. 예, 했었는데 그때 좀 결과가 어땠는지 네. 말씀을 해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 연계 이제 KB 제가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인턴을 하고 제가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턴을 근데 현대해상에 인턴을 했다고 적진 않았고, 네. KB에서 뭐 어쨌든 떨어져서 현대해상에서 좀 말할 거리는 실무적으로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말할 거리 굉장히 많아서 또 제가 현직자 인터뷰 다니면서 실무적으로 알게 됐다. 그런 식으로 좀 인턴을 하지 않았지만 좀 발로 뛰어서 알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잘 또 활용을 하셨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인턴 리스크가 네. 채용 전재형 같은 경우에 사실 리스크가 별로 없는데 네. 연계형 같은 경우는 전환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좀비님도 그때 심적으로 좀 힘들어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 혹시 좀 그 과정을 어떻게 좀 극복하셨나요? 물론 제가 옆에서 어르고 달래고 했던 기억도 있는데 네. 그 주위에서 말한다고 다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때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그거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이번에 저는 작년에 전환이 한 70%, 80%라고 들었는데 네. 이번에 50%였거든요. 너무 낮은데요? 네, 엄청 낮았어요. 그래서 와. 저도 이제 떨어지고 나서
처음 최종 탈락이고 또 인턴까지 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현장에서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었는데 많이 힘들었지만 또 주변에 여자친구도 그렇고 보은남님도 그렇고 좀 되게 격려해주고 또 빨리 일어설 수 있었던 게 주변에서 넌 할 수 있다라고 많이 해줬고 또 저도 아 나는 진짜 할 수 있다 나도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느끼면은 면접관이 어떻게 좀 나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아 난 진짜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주변에서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매우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조금 해 나가야 될 텐데, 네.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축이 있죠. 서류, 그 다음에 이제 인적성, 시험들이 있고 면접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각자 전형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어느 전형에서 가장 우리 좀비님이 느끼기에 어느 전형이 가장 어떻게 말할까요?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가장 좀 막연했다? 이러한 영역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는지까지. 네. 일단 뭐 AI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본인 혼자서 공부를 하면은 뭐 합격하는 거는 정말 쉽기 때문에 그렇고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은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솔직히 실무에 대해서 제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변 이제 면접 딱 다 되다 들어가면 느껴지거든요. 네. 실무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또 보은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1차 면접도 이제 솔직히 많이 쉽습니다. 어필할 것도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고 최종 면접이 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 최종 면접이. 네. 최종 면접이 이제 다 걸러지고 이제 올라온 진짜 엑기스만 남았잖아요. 네 맞아요. 다 진하잖아요. 네. 농도가 짙죠? 네, 필살기들도 하나씩 네, 장착돼 네, 있는 다 것 있을 같고. 건데. 네. 최종 면접에서 그리고 또 본인만의 정말 내가 왜 이 기업인지를 이 기업에 꼭 와야 하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꼭 가지고 오면은 최종 면접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최종 면접이 가장 역시 센터장님들도 들어오시고 임원분들 들어오기 때문에 빡센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관문이니까요. 네. 그러면은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 면접 준비라는 것은 정해진 게 없어요. 네. 무슨 수학 공부나 영어 공부하듯이 단원이 있고 뭐 거기에 맞는 뭐 예제 문제가 있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2차 면접, 그러니까 최종 면접에서 네. 어떠한 그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애티튜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어필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뭐 직무가 있을 수도 있겠고 네.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되게 아까 말했다시피 그 현직자 인터뷰 막 제가 여러 센터를 돌아다녔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어필을 하면서 아 정말 나는 주변 현직자 선배님들 뵈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이 직무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이 회사랑 얼마나 잘 맞는지 선배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알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필살기가 될 수도 있었던 저만의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발로 뛰어라. 네. 발로 뛰어야 네. 차별화가 생긴다. 현장 업무다 보니까 네. 더욱더. 왜냐면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신 분도 있어요. 막상 다 갈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안 가요. 네. 보면은.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5명이 면접장에 들어가면 네. 그 중에 2명 정도는 보통 현장 가고 네. 3명은 안 가더라고요. 네. 네. 경험칙상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물론 안 간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 친구들이 더 어필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갔다 온 애들은 할 말이 훨씬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가셔서 또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오셨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2차 면접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현대해상이 왜 물론 단순하게 연봉 말고요. 네. 왜 취준생들이 왜 선호하는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아, 네. 예, 우리 어찌됐건 이번에 가장 최근에 합격하신 합격자로서 네. 왜 그런 겁니까? 연봉 말고 그거밖에 없나요? 아, 그리고 또 회사 기업 문화가 가장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복지 측면에서도 가장 좋다 보니까 가장 선호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를 안 해봐서 네.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만족스러울 여지 네. 또는 그러한 요인이 없다. 네. 그죠? 딱 항상 듣고 딱 이게 정리하는 그런 네. 습관 네,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네. 좋고 아마 우리가 이제 또 1월에 또 입사를 하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면접이 다 끝나고 최종 발표 합격하고 나서 조금 그 전에는 불과 한 달, 2달 전만 해도 우리 앞이 안 보이고 항상 서로 소통할 때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취업 시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됐다가도 안 됐고 실제 경험하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음이 가벼울 수가 없는 게 정상인데 네. 합격 전과 합격 후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동기부여를 좀 해주십시오.